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동아시안컵 관계로 수년됐던 24라운드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 관계로 미리 경기를 치렀던 전북, 대구 때문에 4경기만 치러지는데요. 4경기지만 알짜들로 가득합니다. 순위 싸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번 24라운드 프리뷰 볼만찬이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20일 오후 6시 포항 스틸라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포항 지난 제주전에서 잃은 게 많습니다. 일단 시즌 최다의 5실점을 하면서 0대5 대패를 당했습니다. 5월 18일 전북전 이후 14경기째 이어 연속 득점 역시 마감이 됐더라고요. 무엇보다 수비 쪽에 균열이 좀 있습니다. 박승욱이 무릎 쪽 통증을 느껴서 교체 연됐는데 출전 여부는 마지막까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욱이 중요한 게 박승욱이 좌우 풀백부터 센터백까지 수비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항 수비에 키를 쥐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광준, 심상민, 김용환이 부상인데다가 박건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현재 포항이 정상적으로 가동 가능한 수비수는 박찬용, 그랜트, 신광훈 정도이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이 포백 라인을 어떻게 구축하는지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포항은 박승우, 심상민, 김용환의 몸 상태를 마지막까지 체크하고 최종 폭백 라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또 이선의 핵이죠. 임상엽이 누적 경고로 빠진 악재까지 있습니다. 물론 포항의 이선 자원이 풍부하긴 하지만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임상엽이 가장 좋은 선수잖아요. 지난 경기 대패 악재 속에 주력 선수들의 이탈까지 포항은 위기를 맞은 채 인천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반면 인천은 최고의 분위기입니다. 전북을 3대1로 제압하면서 3위 싸움에 제대로 불어붙였는데요. 인천이 확 살아난 비결 뭐냐? 새롭게 재편된 공격진입니다. 인천 속도를 중심으로 공격진을 만들었고 최근 2경기 연속 3득점을 하면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중심에 누가 있냐? 역시 에르난데스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에르난데스 정말 잘한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에르난데스 인천 합류 6경기에서 3골 4도움 기록 중인데요. 기록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짜 9번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현혹시키면서 주변 공격수들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또 뒷공간을 직접 침투하는 움직임으로 인천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송시우, 김보섭도 함께 살아나고 있고요. 김도혁이 또 중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또 여름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잖아요. 네. 이번 경기에는 지난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빠졌던 김동민과 부상에서 회복한 골키퍼 김도원까지 돌아오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 여러모로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 결과는 모두 포항이 승리했습니다.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인천이 승리할 경우에 단숨에 3위 자리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챔 진출권이 주어지는 3위 싸움에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포항에서는 지난 5월 맞대결이었죠. 이 경기에서 2골을 폭발시킨 정재희, 임상혁까지 빠지는 만큼 정재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항의 키플레이어를 꼽고 싶고요. 인천에서는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하는 에르난데스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명주, 신진호, 선후배 중원 대결 저희가 포항 인천전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 뺄 수 없는 키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인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찍겠는데요. 포항 형님들이 제주전에서 많이 지친 모습이었는데 홈이라면 제주전처럼 무기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날 오후 8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수원의 경기입니다. 지난 28라운드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제주는 홈에서 포항을 무려 5대 0으로 대파하는 시즌 최고의 경기를 펼쳤고요. 네. 수원은 성남과의 단두대 매치에서 4대 1로 승리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기세가 바짝 오른 상태로 이번 라운드에서 격돌을 하게 되는데 올 시즌 맞대결에선 제주가 1승 1무 우위를 점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1대 0 승리했고요. 두 번째 경기에선 0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제주가 수원 상대로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 패하지 않고 있는데 4경기에서 수원 상대로 실점이 없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제주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면 제주는 포항이 홈 3연전의 시작점이었거든요. 대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포백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인데 전반기만 하더라도 전력 외 선수로 분류되던 진성욱 그리고 미드필더 윤빛가람이 남비길 감독과의 면담 후에 선발로 복귀해서 그야말로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영입과도 다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빛가람은 포항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화려한 부활을 알렸고요. 프리킥 장난 아니었죠. 네, 프리킥과 후반엔 인플레이 상황에서 득점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성남에 입단할 뻔했던 김주공 역시 최근에 이선 핵심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는데 포항전에선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스쿼드의 변화가 2연승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승점 사냥이 중요한 시점에 스쿼드의 힘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원전에는 베테랑 수비수 김호규까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서 스쿼드는 더욱 탄탄해질 그런 전망이고요.
정우재는 아직 뭐 미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성준 선수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까. 네, 많이 뛰어주고 공백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수원은 성남전에서 헤더 2방, 공간 침투 2방, 총 4득점에 성공하면서 그간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결과를 못 따낸다. 경기력 도루를. 네, 경기력 극복했더니. 도루라고 하죠. 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성남전에서 멀티 도움을 한 이기재의 폼이 살아나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미드필더 이종성, 그리고 메탄고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그 정도로 폼이 좋다. 전진우, 그리고 센터백 고명석, 이렇게 각 포지션에서 제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 경기력도 살아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따낸 수원 반등의 핵심을 한 명 꼽자면 아무래도 이종성으로 하고 싶은데요. 성남으로 2시즌 연속 임대를 간 선수인데 지난달에 조기 복귀를 시켰습니다. 오자마자 수원의 솔루션이 돼주고 있는데 그가 수원의 문제점이 바로 중심을 잡아줄 수비형 미드필더였습니다. 근데 이종성이 버텨주고 또 공을 연결해주면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종성이 임대를 가기 전까지는 실수도 많고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요. 복귀 후에 현재까지 활약은 어떤 큰 돈을 들인 선수보다 더 낫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성과 짝을 이룰 제주의 키플레이어로는 최영준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성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조금 더 많은 활동량, 제주에서 늘 1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뛰어주면서 살림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 받을 때일 것 같아요, 기록을. 네. 그죠? 그 경기장 빠져나올 때마다 안쓰럽다는 관계자의 평가가 많습니다. 하도 많이 뛰어서. 윤빛가람이 복귀하자마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김경재, 정훈, 낯선 센터백 듀오가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최영준 존재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북 소속으로 포항으로 임대간 시절과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창민도 돌아왔거든요. 그런 만큼 제주가 시즌 초에 구상한 이창민, 윤빛가람, 최영준, 제가 이름 지어봤는데 최강창민은 아니고 최비창민 정도로 처음으로 가동될 수 있겠습니다. 윤빛가람의 오른발, 이기재의 왼발, 두 킥 마스터의 킥 대결도 스카이스포츠 생중계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제주 승하겠습니다. 수원이 올 시즌 원정에서 1승밖에 없습니다. 그 점이 걸립니다. 저도 제주승이요. 수원이 흐름을 타긴 했지만 전력의 안정감에서 제주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1일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양팀 28라운드에서 희비가 갈렸죠. 서울은 김천 상대로 2대1로 역전승했고요. 성남은 수원 상대로 1대4로 패했습니다. 같은 그룹 B에 속한 팀들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필요가 있었는데 서울은 웃고 성남은 눈물을 흘리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서울은 역전승이 팀의 문화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전반기부터 후반에 추격해서 어렵사리 승점을 따내는 경기가 종종 있었는데요. 최근 5경기 중 3경기 대구, 포항, 김천 상대로 모두 2대1 스코어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전반 득점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전반 경기력과 후반 경기력의 불일치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후반전에는 확실히 몰아치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성남 입장에서도 전반에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후반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성용이 김천전 마치고 말한 대로 서울에는 골을 넣을 선수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일류첸코와 더불어 가장 득점 작업에 힘을 쏟아야 하는 선수가 바로 나상호 선수인데요. 나상호의 때 아닌 부진이 좀 걸리는 대목입니다. 기성용으로부터 주장 완장을 넘겨받아서 김천전에서도 선발 출전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 이게 동아시안컵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상호가 살아나야 서울의 공격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상 폼으로 돌아오길 안익수 감독은 바랄 것 같고요. 성남은 11위 김천 그리고 12위 수원 상대로 연속해서 1대4 스코어로 패배를 했습니다. 만약 2경기에서 연승을 했다면 꼴찌 탈출은 아니더라도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2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엔 뭐 치킨 축구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어 전략으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량 실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6경기에서 11골 넣고 있지만 괜찮아요. 실점이 더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선제 실점하고 어렵게 따라잡고 그리고 추가 실점에서 패하는 경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최소화할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천전, 제주전 돌아보면
선제골 넣고 지켜서 이제 연승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선제골을 넣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선 최근 4경기에서 3골 넣은 절정의 골 강박을 보이고 있죠. 박수일 선수를 그 발리는 진짜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골문 구석에 빨려 들어갔죠. 네,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고요. 서울에선 팔로세비치 하겠습니다. 김천전 통해 9경기 만에 득점을 했는데 이 선수가 포항 시절부터 몰아치기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은 김천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선수 쪽에서 소폭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고요. 성남은 최근 4경기를 소화한 멤버들의 에너지, 파괴력이 살짝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수원전에서 결장한 팔라시오스는 경미한 발목 부상이라 주중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울 승리하겠습니다. 또 한 번 후반전에 차이를 만들 것 같습니다. 저도요. 역전승의 기운이 서울 쪽에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김천 지난 서울전을 끝으로 9월 전역자들의 출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미 말년 휴가를 떠난 기존 선수들의 마지막으로 정현철, 명준재, 박상혁이 서울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고요. 마지막 경기를 소화하면서 상무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1대1로 역전패를 했거든요. 김천은 이제 2021년 하반기 입대병과 신병을 중심으로 새롭게 팀을 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신병의 비중을 늘리고 있긴 한데 아직 팀에 녹아들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모습이에요. 네. 특히 이번 신병은 이름값보다는 좀 젊음에 초점을 맞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권창훈, 이영재, 김지현, 박지수 같은 기존 선수들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영재를 제외하면 여전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김태형 감독의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김천은 특히 수비진 쪽의 뎁스가 좀 눈에 띄게 약해졌거든요. 전역생들이 대거 센터백들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3백보다는 4백 라인 위주로 라인업을 꾸릴 공산이 커 보입니다. 부상자는 지금 고승범, 문지환, 지현학 그리고 최준혁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은 지난 대구전에서 모처럼 완벽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전 2무로 다소 주춤한 듯 했는데 대구전 완승으로 분위기도 바뀌었고요. 우승 경쟁에서도 승점 차를 벌리면서 여유를 찾게 됐습니다. 울산 지난 대구전에서 마틴 아담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전방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생기니까 이선이 또 확 사는 모습이었거든요. 마틴 아담은 데뷔골을 넣는 등 첫 번째 경기보다 훨씬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상반된 스타일인 레오나르도 그리고 마틴 아담 둘을 상황에 따라 기용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넣게 되면서 다양한 카드를 얻게 됐고요. 최전방의 변화 속에 초반에 비해 다소 좀 주춤했던 아마노와 바코도 결정력이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현재 이렇다 할 결정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교체 카드를 최소화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경기 연속 일주일 텀으로 경기를 치른다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김천에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 2무 절대 우위에 있고요. 특히 김천만 만나면 공격력이 폭발했는데 10경기에서 무려 30골이 나왔습니다. 경기당 3골. 네. 네. 홈 원정 가릴 것도 없는데 김천 홈에서도 5승 2무로 2016년 3월 이후로 한 번도 안 졌습니다. 흐름이나 분위기, 상성 등 모든 면에서 울산이 앞서고 있는데 9월 전역승이 모두 빠지면서 달라질 김천이 어떤 모습으로 대응할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이날 승리할 경우에 전북과의 승점차를 9점으로 벌릴 수 있고요. 김천 이날 승리하면 12 이상으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기일 것 같은데 김천에서는 울산에서 뛰었던 김지현, 이영재가 공격 쪽에서 해줘야 합니다. 김지현 현재 김천에 남아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북골잡이거든요. 이영재는 가장 믿을만한 선수잖아요. 두 선수가 케미를 보여야 김천이 득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고요. 울산은 지난 경기에서 화력을 폭발시켰던 외국인 선수 4명 모두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담, 아마노, 바코, 레오나르도까지 김천 수비진이 유독 외국인 선수들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날도 울산은 키를 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도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울산 승. 모든 면에서 울산이 우세합니다. 저도 울산 승 찍었는데요. 울산 쪽 공격 카드가 더 다양합니다. 자, 24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모쪼록 이번 주말에도 재밌는 경기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